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6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마치고 낮잠을 자야겠다라고 했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번 생에 편하게 살기는 글렀구나 발빠르게 인정을 하고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서 행운이 간식 만들고 청소하고 남는 시간은 또 주식시장 한번 다시 돌아보고 뭐 이런 시간으로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저는 증권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증권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여러분 저 증권 전문가입니다 라고 활동을 하면요. 여러분들 지갑은 거덜이 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지갑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대출받게 만들 거고요. 지인분들 돈 다 끌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주변의 증권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비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급락장에 분노하는 회원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 이런 멘트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다방 미쓰리, 산티나는 제목으로 유튜브 같은 거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이름 하나 달고 강남에다가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이 화려한 말빨로 제가 다른 분야는 버벅거리고 모르니까 아예 말을 안 하지만 주식 부분에 있어서 저의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식소녀도 있고 뭐 많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백설공주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뜻이 뭐냐면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말빨로 경제방송 몇 개 출연해서 제 어떤 성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시황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 말빨로 시청자들을 다 혀로 감싸버리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한번 진짜 돈 벌어볼까 하면 뭐 예전에 청담 부자 뭐 이렇게 흔히 이 바닥에서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 하도 그때 어깨에 힘주고 실력도 없으면서 나 증권 전문가입니다라고 깝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를 거덜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주식은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어찌어찌 하다가 고수에게 주식을 배우고 그리고 이게 증권 전문가라는 직업은 결국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구나. 그럼 뭐가 문제인가? 경제라는 분야, 특히 주식이라는 분야는 너무 쓸데없이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경제 용어라든가 주식 용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개인들이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투자를 지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불나방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을 따라다니니까 피해를 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개인들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경제 방송에 뛰어들면서 전문가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여전사 이런 컨셉으로 맨 처음에 방송은 뭐 주식소녀의 시크릿 그래서 이 찌라시들을 제가 정말 과감하게 막 다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순보기의 발키리 이런 코너에서는 그 어떤 주식에 대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지저분한 면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컨셉으로 방송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 먹혀요. 왜냐하면 이 바닥은 그냥 다 필요 없어. 뭐 시황을 잘 봐도 다 필요 없고요. 저 개인 투자자 위해서 방송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더라고요. 그냥 여전히 개인들은 종목 주세요. 다 필요 없고 방송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리 그냥 전문가나 해. 전문가하면 딴 방송국에서 하지 말고 우리랑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유일하게 꿈꿨던 그 경제 방송인을 접고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백수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돈다방 미쓰리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굴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저는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돈다방 미쓰리라는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얘기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예요. 아, 미쓰리가 지금 시황을 저렇게 보고 있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 머리를 압수수색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표현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딴 거 필요 없어요. 아, 미쓰리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미쓰리가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보다 그냥 딱 한 가지. 같이 주식에 관심이 있고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 미쓰리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이 약간 독특하고 약간 다르고 그런데 미쓰리 말이 맞네? 저것이나 뭐지? 왜 제가 저렇게 생각을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왜 친한 사람들끼리 습관이 닮아간다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미쓰리의 생각과 이렇게 닮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구독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때 집착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저리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최근 들어서 시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머릿속을 싹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주식 공부하는 방법, 시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싹 지우십시오. 다 틀린 방법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싹쓸이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려면 머릿속을 싹 비우십시오. 진짜 단순해지십시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단순해야 되는 그 기본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뭐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주식이 하락했다가 아니라 주식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식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했으니까 왜 하락했지?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미묘하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면 제가 며칠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했죠. 미국 경제는 지금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었기 때문에 마치 연인이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싸우고 막 티격태격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화해했을 때 애정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3월 달에 예상치 못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져서 투자자들이 많이 쫄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괜찮네 라고 안도하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도 반등하는 구간이 펼쳐지는 것이다. 미쓰리 예상대로 지금 4월 달 관련 지표들은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잘 나온다라는 게 경제가 좋아서 잘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 쫄아서 이번에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고용 지표도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조심스럽게 바라본 시황은 뭐냐면 물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쭉 해드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난주에 물갈이를 한번 당했고 이제 뉴욕 증시가 물갈이 당할 차례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은 25bp 금리 인상이고 이미 알려졌던 악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그렇다면은 다시 갑자기 5월 1일부터 불거진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어떤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뉴욕 증시가 물갈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으니까 이제 뉴욕 증시가 혹시 5월 5일 날 반등하지 않을까? 그럼 과연 뭐 때문에 반등할까? 고용지표가 잘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얘네들이 5월 5일 날 뉴욕 증시를 띄우겠구나. 그럼 이것들이 뭘 가지고 띄우지? 고용지표가 잘 나오겠네. 라고 미리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단 꼭대기, 세력 중에 최상의 꼭대기,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뉴욕 증시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든 이 시장을 흔드는 그 큰 손의 어떤 머릿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능력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자꾸 어떤 그 이슈 같은 것들을, 어떤 상황을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다른 그 각도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맨날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주식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돈을 못 버시는 거고요. 한 번쯤은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관점으로 계속 주식시장을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머릿속을 비우십시오. 주식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공감이 가실 겁니다. 자, 미쓰리 예상대로 5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급등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급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미쓰리 예상대로 상승했고 그 상승의 이유가 뭡니까? 고용지표였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용지표가 예상치가 18만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그냥 이게 밥이야 죽이야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포인트가 확실하죠. 그 포인트가 뭡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는데 물갈이는 필요하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뺐다. 그럼 금요일 날 상승을 시킬 건데 그러면 어떤 재료로 시킬 것인가?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투자자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용지표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4월달 관련 경제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잘 나올 테니까 고용지표 잘 나오겠구나. 고용지표로 월요일 5월 5일 날 뉴욕 증시를 띄우겠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면서 마치 귀신에 홀리듯 쭉 따라가 보면 제가 여러분보다 하루 이틀 정도 미래를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단지 제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온님께서 미쓰리님 예상대로 뉴욕 증시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뉴욕 증시 상승의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고용지표가 잘 나왔구나. 고용지표 다들 부진하다고 뵀는데 왜 미쓰리는 고용지표 잘 나온다라고 했지?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시황 공부를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욕 증시 다우지수 1.65, S&P 500 1.85, 나스닥이 2.25% 상승했습니다. 자, 증시는 강한 고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애플 실적 잘 나왔다. 애플 실적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애플 실적이야 5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마감한 다음에 발표됐으니까 어제 제가 돈다방 미쓰리 녹음하면서 애플 실적이 이렇게 발표됐네요. 잘 나왔네요.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예상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만 나온 겁니다. 애플 실적은 그렇게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고용지표가 얼마큼 잘 나왔느냐. 비농업 부문 고용이 25만 3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얼마였습니까? 18만 명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미쓰리는 미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우기는데 그동안 계속 미쓰리가 미국 고용 좋은 거 경제가 좋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던 그녀가 한마디면 그년이라고 할 뻔했네요. 그녀가 갑자기 또 이번에는 4월달 고용지표는 잘 나올 거래요. 근데 미쓰리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실업률도 3월달 3.5에서 4월달 3.4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요, 이번에 실업률 3.6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장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시장을 잘 본다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 무능한 전문가들에게 얼마나 농락당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미쓰리가 전문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냥 이 주식시장의 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2월 달 그리고 3월 달 비농업 고용자 지수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월 달 고용지수, 2월 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기존에는 31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2월 고용이 31만 1000명 증가했다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고용이 이렇게 좋아요. 미국 경제 좋아요라고 했죠. 그런데 31만 1000명이라고 했던 2월 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24만 8000명으로 하향됐고요. 3월 달은 23만 6천 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16만 5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지금 시장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4월 달 비농업 고용자 수 25만 3천 명도요. 전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보다 하향 수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갑자기 18만 19만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뭐 갑자기 증가해서 감소해서 막 24만 이렇게 잘못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저는 그 지표를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난주에는 뭐 19만 명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23만 명이라고 하네. 이렇게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의 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요, 결국 숫자로 표현하고 말로 장난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헛소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 고용이 좋아서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지 않을 거야. 실망감 이런 또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미국 경제 침체될 줄 알았는데 고용 좋으니까 괜찮네라고 하는 개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개소리 중에 한 명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논의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라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삽질하는 소리네요. 자, 이런 거 여러분 의미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의미 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방송만 들으셔도 아시듯이 지금 미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전문가들이 얼마나 무능하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그랬죠. 은행들 주 급락했다. 전일 방송에서 뭐 50%, 막 60%, 12% 이렇게 급락했다. 근데 어제 급락한 그 은행주들의 그 이슈들을 보면 뭐 파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매각하려고 했고 매각이 안 됐고 또 어떤 은행은 다른 지역 은행들 떨어지니까 아이고 무서워 막 덩달아 막 하락하고 뭐 지네들끼리 그냥 정말 지랄 발광들 하고 있는 거예요. 파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다 놀라가지고 빠졌습니다. 근데 이날 어땠습니까? 50% 전일 폭락했던 팩웨스트가 80% 급등했습니다. JP 모건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자이언스 뱅코프, 코메리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팩웨스트 주가가 80% 급등하고 다른 지역 은행주들 막 급등하고 난리 났습니다. 말장난이죠? 장난치는 거죠? 저는요, 경제든 뭐든 그냥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인간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 돈으로 장난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고 그게 비트코인장이고 그게 부동산 시장이고 그런데 대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그 무게감이라든가 색상이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기본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해서 다행이죠. 자, 내일 방송에서 이제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미쓰리 예상대로 5월 5일 뉴욕 증시 상승했고 미쓰리가 제시했던 원인대로 그 이슈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 주식시장 괜찮을 거예요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아까 어떤 정신 나간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 뭐 이런 개소리 했는데요.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험난합니다. 아마 그냥 단편적으로 아마 올해 내내 계속 험난할 거예요. 뭔가 물갈이가 계속 될 수 있는 이슈들이 튀어나올 거고요. 그나마 제가 여전히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뭐 2008년도 금융위기든가 이런 어떤 뭔가 시스템이 붕괴돼서 엄청나게 빵 터지는 뭐 코로나19 같은 게 막 빵 터져서 뭐 이런 거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가 캐치하지 않았다? 못했다? 하여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다행입니다. 대신에 오히려 어떤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악재가 가시화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조심스럽게 보고 있으나 혹시 뭔가가 터졌을 때 내가 왜 저거를 놓치지 못했지? 라는 그런 저의 무능함에 어떤 스스로 좌절하게 될까봐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악재가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 굉장히 좀 걱정스럽지만 악재를 찾아서 그리고 호재를 찾아서 그리고 멘탈을 강화시키면서 하루하루 주식시장을 이겨내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감을 할 거고요. 내일 5월 7일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또 우리 주린이 분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시는 어떤 장난을 칠 건지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또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 다시 한번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토요일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